네,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낮아서 논란이 많은데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퇴직연금 수익률 사실 잘 나온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런가요? 일단 지난해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연초 대비 연말에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그런데 주가가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높기는 좀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은 이 퇴직금을 누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DC형과 DB형으로 나뉘는데요. 네. DC형은 근로자가 책임지고 상품을 선택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만큼 퇴직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네. 한편 이 DB형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돈을 굴려주는데요. 수익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상관없이 퇴직급여 계산식이라는 거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DB형으로 굴릴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회사 돈으로 메꿔서라도 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적금이나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성 상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수익을 잘 낸다라고 하더라도 1%의 수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런데 요즘 뭐 예금 적금에 넣어놔도 2, 3%씩 나오는데 예. 1%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주는데 예. 쉽게 말해서 내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바구니 중에 선택사항에 들어있는 예금 적금은 일반 예금 적금보다 이자가 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중에서 판매되는 예적금보다 금리가 아예 처음부터 낮게 설계되다 보니까 시중금리 2%, 3%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 퇴직연금 안에 있는 수익률은 1%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상황만 괜찮다면 이 DC형에 가입하는 게 더 낫나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인데요. 네. DC형은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이 12분의 1만큼의 연봉을 계산해서 줍니다. 쉽게 예. 얘기해서 월급이 100만 원일 경우 연봉이 1,200만 원.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어치의 이 급여만 넣어주는 거죠. DB형은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인데요. 이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총 합산해서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월급이 100만 원이고 매년 10만 원씩 월급이 인상되는 회사에 똑같이 10년 동안 다녔을 때를 가정하면요. DC형의 경우에는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110만 원, 3년 차에는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200만 원을 넣어주고요. DB형 같은 경우에는 1년 차에 10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상관없이 마지막에 임금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근속 연수를 곱해서 계산해 줍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DB형이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DC형으로 높은 운용 수익을 내지 않는 한 DB형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수익률 때문에 DC형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 임금 인상률을 훨씬 더 넘어서지 않는다면은 DC형이 불리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나는 DC형이 이미 가입돼 있고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좀 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DC형 같은 경우에 이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굴리는 동안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퇴직 후에 그 돈을 찾아갈 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굴리는 당시에는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해외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퇴직연금 내에서 고르게 되면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내에서 고르는 상품은 해외 펀드라든가 아니면 채권형 펀드 같이 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이 붙는 상품들을 고르는 게 간접적으로 절세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험하기 싫은 분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또 그 안에서도 0.1%라도 더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될까요? 먼저 이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사에 방문을 하셔서 내가 고를 수 있는 원리금 상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목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0.1%라도 높은 상품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저축은행 상품들도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2%대 후반 정도의 이자를 주고요. 저축은행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안에서는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한 개 저축은행 안에 이 5천만 원 이내까지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품의 만기가 되면 이것도 그때그때 갈아줘야 되는데요.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신경 꺼놓지 마시고요. 예. 상품의 만기가 됐을 때 더 좋은 상품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